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고가를 돌파를 했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주말까지 해가지고 두 편의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 그대로 고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쵸.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 신고가 매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오늘 당연히 공략을 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쪽으로 공략을 해서 매수가 들어간 건 아닌데,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공략 대상에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주식시장에서 그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를 공략을 해야 되고요. 그 기준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기본적 분석을 해서 내가 장기 투자자다. 그쵸?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장기 투자자를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가치 투자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가치는 어디서 올까요? 그쵸? 돈에서 옵니다. 자, 근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돈을 벌고 있을까요? 못 벌어요. 근데 왜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협동 로봇이 들어가죠. 그쵸? 근데 지금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그쵸? 그리고 반도체. 대표적으로 요 정도 들 수 있겠죠. 물론 식당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협동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기업 측에서의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기업 측에서 어느 정도 선호도가 있는지예요. 자, 제가 에코프로 그룹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에코프로 그룹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은요, 지금 당장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기업 측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기업 측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기차를 만드는 여러 가지 완성차 업체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찾는 게 뭐예요? 배터리입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의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죠? 너무 비싸면 내가 만들면 된다. 내재화하겠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내재화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돌자마자 어떤 이야기가 들죠? 완성차 업체에서 내재화에 대한 이슈가 한번 돌았습니다. 그게 21년 가을이에요. 테슬라에서 배터리데이, 폭스바겐에서 파워데이 해가지고 어떻게 그 내재화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이 셀 업체들이 빠지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2차 전지, 즉 소재 업체들은 계속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재화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최종적으로 만드는데 모두 공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공장에 들어가는 게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는 양극재 업체에도 연이 닿을 수 있고요. 지금 현대차 쪽하고도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한 곳만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반도체 쪽 가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하고 연이 닿아 있죠. 그래서 올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모두 다 성장 산업에 속해 있고 공장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인건비를 감축시킬 수 있으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조건 모두를 갖춰놨습니다.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인건비는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세는 사실상 그냥 기정사실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6조예요. 6조 6천억. 오늘 올라서 6조 6천억인데 지금 여기서 돈을 얼마를 벌고 있느냐? 못 벌어요. 물론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자 보세요. 6조 이상 되는 시가총액의 기업이 올해 예상 매출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매출 기준에서 PER을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기 쉽게 1,000억 잡고 6조를 딱 잡았을 때 PER 60배 찍힙니다. 물론 이 계산법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PER이 몇 배다, 이런 부분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 섹터 안에서는. 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언제까지? 실적이 전환될 때까지. 그래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성에 대한 청사진이 아니라 확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청사진만 가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성장폭에 대비해서 주가가 싸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지금 돈을 1을 벌고 있으니까 주가는 1이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에 대해서 내가 실적만 쳐다보고 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증권사에서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무 비싸다. 성장성 인정 오케이. 근데 지금 너무 비싸요. 시가총액 6조가 웬 말이야. 지금 적자인데. 그쵸? 내년에도 적자가 지속될지 흑자 전환될지 그거 몰라. 까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못 사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그리고 보세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자, 보세요. 대략 70% 정도 물량이 잠겨 있습니다. 그쵸? 두산 외 1인. 그쵸? 두산에서 풀로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사주로 들어가 있는 게 2.4% 합쳐서 70% 물량은 잠겨져 있다. 그쵸? 물량도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삼성전자에서 딜을 걸어왔는지를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기업 측의 수요는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고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한 협동 로봇의 시장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쵸?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기업 측에서는 달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특히나 이 생산 현장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이 생산 로봇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자,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는 다르게 자, 지금 매수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 사야 되는지 하지만 저는 무조건 말씀드리죠. 2주 안에 내가 매수해서 빼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잡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일단 신고가 매매만 하고요. 그리고 신고가 매매만 하기 때문에 제가 두산 로보틱스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신고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했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시노펙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그 중에서 LS 머티리얼즈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자, LS 머티리얼즈 자, 내용 볼게요. 자, 이 밑에예요. 밑에. 그렇죠? 오늘 지금 39,900원에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상한가 잔량이 한 140만 주 정도 있는데 오늘 제가 시가에 그렇죠? 시가에 그냥 공략해버려라. 그렇게 바로 신호를 낸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내용을 제가 당장 뭐 매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자, 보세요. 12월 14일. 그쵸? 12월 14일입니다. 12월 14일이고 여기 LS 머티리얼즈가 급락한 날이에요. 요 날입니다. 그날 20% 정도의 상승 출발을 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3%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쵸?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종가 마이너스 4.3 잡히고요. 시가가 18.59예요. 대략 하루에 고가 대비 저가 폭이 거의 한 20% 이상이 발생했죠. 근데 제가 급락하는 날 뭐라 그랬습니까? 상장 이후에 변동성이 터졌다. 비싸긴 하지만 단기 변동성은 크다. 단기 공략 가능하다. 가격 잡히면 시도 나가겠다. 그게 오늘인 겁니다. 그쵸? 오늘 정확히 12월 18일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8시 50분 그렇죠.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가는 무조건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온다. 근데 이 시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세가 발생할 때는 시세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른 거. 오늘 에코프로 머티 급등하고 있죠. 28%. 금요일 날 20% 급등, 오늘 28% 상승 중입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자, 12월 14일. 그쵸? 12월 14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8시 55분. 그쵸?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니까. 그쵸?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금요일 날 20% 마감됐고 28% 마감이 됐습니다.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2주 안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을 싸게 살라는 노력을 애초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고가 매물 맞는 거 확인하고 다시 반등 줄 때 매수하는 그런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는 베이스가 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을 반드시 보라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매수 들어가진 않았지만 SFA 반도체를 한번 볼게요. SFA 반도체. 제가 반도체 관련 쪽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12월 12일 날 보면 25%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 날 급락을 했어요. 제가 12월 12일 날 한번 보여드릴게요. SFA 반도체가 25% 상승 마감이 됐을 때 제가 자, AI 반도체 관련 내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SFA 반도체도 추가 예정이다. 오늘 급등으로 시세 확인. 다음 주 매수 예정.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쵸? 신고가 만들었다. 근데 매물 소화 과정 거쳐야 된다. 눌림목 매수하겠다. 이번 주부터 SFA 반도체를 매수 예정에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오늘 시작했고요. 그쵸?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보유한 지 3일차인데 어느 정도냐? 50% 가까운 수익 구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SFA 반도체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하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의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신고가를 이해했을 때 가능하다. 자, 내가 주도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연말 이벤트로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 입장 인원을 제가 딱 1000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 있고요. 입장 방법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딱 구독과 좋아요만 필요하고요. 참여는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보내야 되니까 종목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공개된 공간에다가 오픈을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이번에 딱 오셔서 신고가 매매에 관련돼서 배우시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번에 연말 이벤트로 신고가 종목을 추적할 수 있는 그리고 수익 모델 그쵸? 매매 기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쵸?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통방과 함께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내용 그쵸? 소통방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모두 연말 이벤트로 제공을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내용 모두를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모든 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소통방 수익은 정말 대단한 정도인데 저도 놀랬습니다. 그쵸?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간 것도 기분이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 매매는 절대로 변경될 수가 없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건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재료에 의해서 간다 이런 상황 만들지 마세요. 그렇죠? 무조건 가격 우선이고요. 가격 우선으로 봤을 때 내가 얼마에 매수할 수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이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 그쵸? 제가 이 내용을 다 보낼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두산 로보틱스로 돌아와서 보면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내용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쵸? 신고가 돌파해서 지금 한 7%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쵸?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해야 고가 확인하고 떨어질 때 매도를 해도 내가 정말 30%, 50%, 많게는 100%까지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요. 자,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가 고가 돌파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내가 여기서 매수했을 때 매도는 여기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높게 사더라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영상을 2개나 올려드린 거예요. 그쵸?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성장에 대한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 기업 측의 수요가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눈독 들이고 있는 이유가 그거고요. 이미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죠. 그쵸?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보다는 협동 로봇 측면에서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 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성장성은 무궁무진하고 그건 기업 측에서 나온다. 그쵸? 기업 측의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구간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무조건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돼야 됩니다. 이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2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라서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쵸?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올라가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물량 확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구간에서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